오늘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리고 돈에 대해서 꿰뚫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한 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가까운 친지 가족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부자들이 하는 말에는 참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서 존니 대표님의 책도 다뤘었죠. 책터뷰도 하고 하루 공부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이 존니 대표님께서 한국인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금융교육의 부재, 금융문맹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2020년 1월 17일, 얼마 안 됐죠. 이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의무해달라는 청원을 올리셨습니다.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금융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정규교육과정에 주 1시간씩 금융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존니 대표님의 말입니다. 국영수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라고 부추기는 건 절대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 전에 자본과 자본주의에 대해 가르치고 아이들이 돈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돈을 공부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금을 돌처럼 여기라고 가르치니 사람들이 돈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금융 문맥의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을 지목하셨고, 그 다음에 잘 되는 국가로 미국을 이야기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 6살 때부터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죠. 이만큼 자본주의, 자본, 돈, 더 나아가서 금융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고 실제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미국과 일본의 국가 경쟁력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고, 사업 역시도, 창업 역시도 결국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바로 금융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주식은 기업의 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에 대한민국의 금융 이해력 수준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S&P 글로벌 핀리 서베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 이해력 지수는 뒤에서 두 번째, 우리보다 낮은 곳에 이제 중국밖에 없고, 바로 앞에 이제 스리랑카, 가봉, 브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가봉, 스리랑카가 우리나라보다 금융 이해력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존니 대표님이 이런 금융 문맹이 온 집안을 대대로 가난하게 만드는 전염병이나 유전병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지금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런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지만, 이 금융 문맹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깨우지 않으면 일반 정규 포멀한 과정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고질적으로 사회적인 병으로 남아 그 부의 격차가 계속된다는, 훨씬 무서운 병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이 바로 이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의 책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인용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월 250만원 소득 이하의 사람들의 금융 이해도가 체크해 봤을 때 58점 정도가 나온대요. 그런데 250만원 이상, 그리고 420만원 이하 버시는 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을 버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의 금융 이해도는 63점, 42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66점 정도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수입이 많을수록 금융 지식이 늘기도 하지만, 금융 지식이 많아야 소득도 늘고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이해력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삶의 도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방법은 뭐냐?
금융 문맹을 벗어나고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융 문맹이면서 절대 부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absolutely.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금융 문맹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한국은행이 무료로 발간한 책자 중에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나온 건데요. 경제금융용어 700선. 그러니까 700개의 경제금융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무료 발간물입니다. 국민의 올바른 경제 개념과 금융 이해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경제금융용어 700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이 자료가요, 부자 되기를 논하기 전에 현대 경제 활동을 하며 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용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따라서 고등학교 정규 과목에는 무조건 편입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존리 대표님과 똑같죠? 글을 모르는 문맹, 아무래도 사회에서 뭔가 지위,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정보화 사회에서 컴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일을 하는데 비효율적이겠어요. 금융 문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금융 지식은 경제적인 생존과 완전히 직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중세시대 때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표적인 종교개혁가들, 루터나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독일어나 프랑스, 모국어로 번역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목숨을 걸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 있으니까 성직자, 일부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읽고 쓰고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성직자와 사제들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왜곡되고 자칫 교회의 잘못된 이해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비극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종교의 메시지가 왜곡된 거, 바로 면죄부죠. 헌금을 많이 하고 이 면죄부를 사고 교회에 돈을 바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이 됐느냐? 바로 글을 모르는 문맹 때문에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기초 금융 지식을 모르면 사기도 당하고 쫄딱 망하는 것도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은행 의장이 이런 말을 했죠. 글을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 금융 문맹, 금맹인 사람은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있어서 무너진 성벽을 지키는 성주와 같다. 오랑캐, 이민족, 야만인들이 언제든지 그 마을에 와서 약탈하고 갈취할 수 있잖아요. 비참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성벽을 쌓듯이 금융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 700개요. 그래서 최근에 ELS, DLS 사태도 벌어졌잖아요. 이것도 금융 문맹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은행 창구에서 뭔지도 모르고 이 상품이 수익률이 높다고 덜컥 가입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지수의 그 레인지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 없이 그냥 다른 상품들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하니까 덜컥 가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자산을 남들이 가져가려 해도 지키지도 못하고 뺏어가도 뺏어간 줄도 모르고 가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금융 문맹을 벗어나는 공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피같이 수년에 걸쳐 모은 돈도 순식간에 신용불량자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 돈의 속성은 너무나도 친절합니다. 이 책에서 경제금융용어 700개를 뽑았다고 했잖아요. 김승호 회장님이 더 친절하게 스스로 100개를 또 추리세요. 그래서 그 100개의 내용을 이 책에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100개 중에서 80% 이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거의 완벽한 성벽을 갖춘 성주다. 그러니까 금융 문맹이 아니라 금융에 대해서 해박하다라는 것이죠. 80% 이상, 80점. 만약 50에서 80점이라면 긍정적이나 여전히 공부를 조금 더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아는 용어가 50개 이하라면 모든 공부를 중단하고 이 용어들부터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루가 급박하게. 자, 그 100개 용어 리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책의 일부분을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한번 읽어볼게요. 가산금리, 경기동향지수, 경상수지, 고용률,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 경제, 공공재, 공급탄력성, 공매도, 국가신용등급, 국채, 근본이체, 디플레이션, 레버리지 효과, 마이크로 크레디트, 매몰비용, 배불런 효과, 부채 담보부 증권, 분수 효과, 빅맥지수, ETF, 치킨게임, 장단기 금리차, 이중통화채, 어음관리계좌, 헤지펀드, 환율조작국, 자기자본 비율, M&A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읽어봐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딱 단어를 말했을 때 이 용어를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내시고 크게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서 동그라미 X를 쳐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80점 이상인지 80개 이상을 알고 있는지 그때 여러분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금융 문맹을 왜 탈피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칙 연산을 배우는 것이 시작이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알파벳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이나 경제를 아무에게도 배울 수 없다. 어느 나라, 어느 학교에서도 실질적인 경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마치 예전에 노예나 노비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던 이유와 같다. 그러니까 노예와 노비들이 똑똑해지면 주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글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깊어지고 기억을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또 여러 문서가 보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아지고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글을 배우는 게 달가울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권력 구조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경제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경제 지식이 생기면 자산가들의 기존 권위자들의 위치를 위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 지식을 보편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돈의 속성이라든지 경제금융 700선과 같은 책자들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유튜브에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의식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 용어만 제대로 공부해도 젊은이들이 함부로 부채를, 빚이죠, 만들지 않을 것이며 수입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재산의 형성 과정에 참여해 나가며 자긍심 가득한 존경받는 부자가 될 것이다. 확신하고 있으세요. 그러시면서 이런 상상에 젖는다고 하십니다. 나는 한국의 모든 국민이 위에 열거된 용어를 이해하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될까 상상하며 웃는다. 기자들이 함부로 경제를 핑계 삼아 정치적 편향 기사를 쓰지 못하니 엉뚱하게 집을 사거나 폭락장에 바가지를 씌우지도 못할 것이다. 모든 배움의 시작은 용어 이해부터다. 금융용어를 온 국민이 이해하면 어떤 정치도 국민을 함부로 하지 못하며 부도덕한 사업가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금융지식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다. 고등학교 교과 과목에 금융교육이라는 과목이 생겨 은퇴한 은행, 금융권 지점장들이 모두 좋은 선생님이 되는 날을 상상해본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를 이야기해봤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금융교육의 결핍. 그래서 금융교육 의무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공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못한다면은 우리 사적으로 개인적인 단위에서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니 대표님이나 김승호 회장님이나 모든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연방준비은행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국이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적극적인 훌륭한 행정 시스템 그리고 R&D 비율도 높고 특히 한 국가에 이토록 다양한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없는데 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낮은 금융 이해력이라는 거죠.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 앞에 브라질, 가봉, 스리랑카 국가가 있고 우리 뒤에는 중국 단 하나의 국가만 있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교육을 꼭
우리 스스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꿀팁을 제시하고 계시죠. 한국은행이 발간한 책자 중에 하나인 2018년 경제금융용어 700선. 이거 무료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테스트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0점 이상 꼭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80점이요. 남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 부자 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돈의 속성, 이 책과 경제금융용어 700선, 이 책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